그렇다면 본격적인 정치해보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런 또 사건을 전 처음 달아보는데 제주 실종 사건의 국민 공분, 경찰 수사권 집중, 요거 괜찮나? 여러분들 많이 또 걱정하고 계시죠. 어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신고 104일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집중시켜도 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가위바위보.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사건이에요. 좀 정확히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네. 이 경찰이라는 조직을 이제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회의가 생기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건 보면은 네. 이 사건만 보면은 일단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프로세스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통 실종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저 같은 성인이 네. 실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종인으로 안 잡혀요. 가출인으로 잡혀요. 일단은 네, 의지가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가출인으로 잡히고 이제 아동 18세 미만 아동하고 네. 그 다음에 어른들?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인들 네. 그리고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 외에는 그 가출인으로 일단 잡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이 뭐 수색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기 전에는 뭐 위치 추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못 해요. 그리고 그 정말로 이 사람이 실종된 건지 가출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내지는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이 납치됐다라는 어떤 그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기 전에는 그 종결을 강제로 뭔가 이 사람의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면 가출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동학 선배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경찰이 찾았는데 내가 내 소재지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라고 하면은 그 가족들한테 안 알려주거든요.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성인이니까. 네,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면 종결이 원칙인데 이 사람이 내가 찾았는데 원하지 않는데요 하고 묻어버린 거예요. 말로만. 네. 근데 경찰 내부에서 그러면 이게 실제로 검증이 가능한 구조여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되는 구조라서 이 부모 경장이라는 사람이 네. 그냥 자기가 전화 통화해봤는데 그냥 원하지 않는데요 종결시켰는데 실제로 어저께 이제 어제 이제 국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그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예단한 무조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개인적으로 약간 목숨을 끊으신 것 같다. 왜냐면은 어제 경찰청에서 보고를 하기를 목매음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하여튼 경찰 조직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확신하시게 왜 이렇게 오늘 말이 안 나죠? 확신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거를 보안 수사권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경찰이란 조직이 이제 수사를 완전히 자기들이 하게 됐는데 뭐 검찰에 이제 공소청이 되죠. 공소청에서 기록을 가져가서 본다고는 하지만 이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구조가 문재인 정부 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사건을 암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경찰 내부의 자정작용만 갖고는 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연달아서 조금 뭔가 경찰을 불신할 만한 이제 사건들이 터져서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 이렇게 해서 돼버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수사권 뭐 진짜로 보완을 뭐 법이 나온 지 한 보름 만에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거를 좀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불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거는 검찰에다가 죄가 안 된다는 의미로 검찰에 넘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기록을 받아보긴 받아봐요. 근데 이거는 범죄 혐의점이 있고 이건 다시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걸 재수사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장윤기 사건 같은 거는 이게 이제 강간치사, 강간살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은 살인으로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걸 혐의를 변경해서 하라는 식의 수사를 지시하는 게 보안 수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수사를 아주 못하는 거고 다 막아놨기 때문에 경찰에서 만약에 암장을 해버리면은 검찰에서 보안 수사, 재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앞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뭉개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중수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조직이 얼마만큼 빵빵하게 준비가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볼 땐 관건일 것 같고요. 어차피 보안 수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수청으로. 네. 근데 저는 이 건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경찰 자체의 그냥 문제인 거예요. 그냥 이제 이 보안 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이거는 네. 처음부터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면 안 돼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무슨 녹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맞아요. 예를 들면 수사 기록에다가 내가 이런 녹취를 그 사람과 써놓은 걸 그걸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 주고받은 그 캡처를 거기다가 증빙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그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통화했는데 그냥 이 사람 의사 없음 이렇게 그냥 써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했던 기록도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임의로 한 거지. 네. 그러니까 200명이고 300명이고 들어오면 이 사람 다 의사가 없답니다 하면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 그게 찾으러 다닌다고 하고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일탈하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 구조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땐 조직적으로도 혹은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 이 실종 관계된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사람만 처벌하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 중에 어떠한 책임을 당연히 물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도 보완까지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너무 이게 우리 가족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상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게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네. 경찰의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에 큰 문제가 있다. 어허. 두 번째는 경찰이 믿을 만한 조직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조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건 경찰도 맞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검찰도 믿을 수가 그쵸, 없어요. 맞아요. 이게 실종 사건의 프로세스를 개편해야 되는 건 근데 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출하는 사람들의 위치 추적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건 또 문제가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도 그렇게 되면 또 안 그래서 맞아. 성인 실종법이라는 게 몇 번 이렇게 발의가 됐다가 안 되고 안 된 이유도 있거든요. 발의는 된 적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실종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이 무조건 대면을 하게 해서 이거를 사건을 종결할 때 있어갖고 그 검증을 경찰 내부에서 엄격하게 하는 거는 필요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미란 씨처럼 같은 케이스 아니면 이게 실종돼서 경찰이. 경찰이 장미란 씨 케이스가 전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경찰이 그 보통 성인 실종자들 같은 경우 99% 이상이 돌아와요. 연락이 되고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고. 뉘우치든가. 근데 변사로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 어떻게 정교하게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거는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은 경찰에서 일탈하는 이런 미친놈들이 있는 거잖아요.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어느 조직에나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걸 그 조직 내에 묶어놨을 때 그럼 그 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건 시스템적으로 다른 조직에서도 막을 수 있게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보안수사권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지금 보안수사 중수청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지만은 정확하게는 7대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서 만약에 사건을 시작하지 않고 내사해서 암장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사해갖고 그러면 킥스에도 안 올라가요. 뭐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다가 선과 악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들은 모두가 믿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이 조직의 문제점을 다른 조직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인데 지금 민주당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런 거 다 무너뜨려놨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수세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입장이 사실은 이 당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이제 수정하겠다 지금 요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체계가 돼버렸어요 이미.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아까 중수청 말씀드렸는데 중수청은 지금 아마 행안부 산하에서의 같은 조직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게 중수청에 지금 검사들도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아예 뭐 가겠어 이랬는데 상당 부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 조직은 조금 기존의 경찰 조직과는 궤가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같은 행안부 소속이긴 하나 완벽하게 무슨 경찰로 이렇게 인식되지는 않을 거야.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검사들이 가고 수사관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요런 부분들이 틀을 좀 잘 잡으면 견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뭐 상황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의 시각도 궁금하긴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키워드를 잘 뽑아요. 아주 딱 좋아. 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네. 보안 수사권 문제랑은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거랑 또 별개로? 이분이 이렇게 처리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노인분도 이런 맞아요.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개지만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동안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누차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아무리 집권 여당의 의총을 통해서 그것이 본의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했었어야죠. 근데 거부권을 행사 안 한 거예요. 제2혹을 안 한 겁니다. 왜 안 했겠느냐? 그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이제 공소기각 사유가 늘어났어요. 공소기각 사유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딜을 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그 노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형사사법체계로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공헌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실종 사건만 따져보면은 지금 뭔가 개정된 법안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미 그 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일이니까. 그 검찰이 경찰을 한참 통제하던 1980년대, 1989년에 이제 그 화성 초등학교 2학년생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89년에 그래요? 실종했는데 이 실종된 초등학생을 경찰에서 가출인 처리해요. 근데 피 묻은 옷도 나왔고요. 근데 가출로 처리하고 이걸 실종으로 하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30년 뒤에 밝혀진 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네.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오늘 말이 왜래 피해자였던 거예요. 자백해가지고 그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정권 송치할 때고 그 검찰이 경찰 수사 지휘할 때인데 그런 사건이 경찰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만 놓고 보면은 이제 검찰의 사법 통제하는 별개로 발생한 사건이다. 다만 경찰이라는 조직을 그만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폐지하고 이제 검찰의 수사권 박탈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데 이 경찰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는 문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기될 수밖에 사실 없을 것 이 같아요. 경찰 개혁에 대한 또 초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네, 되겠네요. 이거는 이재명 네. 대통령도 강조를 했었고 네. 그게 계속 못 믿어왔던 거잖아요. 야 이거 진짜 이 모든 걸 다 줘도 되나? 진짜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나? 경찰 스스로는 준비하고 있나? 근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얘네들이 어떤 준비를 해도 국민들이 과연 그 신뢰를 지금 깎아먹은 거를 다시 올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정말 큰 과제가 돼버렸고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 경찰은 원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이 정도 권한을 달라고 경찰이 원했어요? 그게 경찰이 위아래가 다르지. 그 위아래가 완전 달라요. 위아래가 경찰이 한 다르지. 13만 명 정도 되는 조직인데 네. 이제 지휘부는 정말로 일부고 네. 지휘부는 원하죠. 근데 어. 밑에서 실제로 수사하는 경찰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만 늘어나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첫 1차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 그 실제로 현장에 있는 일선 경찰관들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위아래 확실히 온도 차이가 있구나. 네. 그 뭐랄까 대부분은 별로 안 좋아했네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강제로 분리가 되고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출신 전관들이 상당히 많은 예우를 받고 지금 막 어디 로펌에 간다 어디 간다 막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일선에서는 수사 부서를 또 기피하는 현상이 이것 때문이 아니고 어찌됐건. 이미 있었던 거지. 이미 뭐 수백 건씩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불송치라는 권한이 경찰에게 생기면서 원래는 모든 게 다 그 검찰로 넘어가야 돼요. 사건 기록을. 네. 이게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기록을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그걸 다 본 다음에 그걸 정권 송치라고 하거든요. 다 본 다음에 이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1차로 그 경찰의 불송치 권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죄를 재판에 넘기는 힘보다 재판에 안 넘기는 힘이 더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짬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일선서의 경정들이 보통 이제 수사 과장을 해요. 형사과장, 수사과장들한테 이 경정들이 자기 밑에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친하잖아요. 그럼 별거 아닌 사건들은 야 그냥 이거 불송치해. 이렇게 나든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로펌에서는 로펌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궁금한 사람, 본인이 네. 어떤 상황인지 궁금한 그렇죠. 사람. 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거는 그 재판에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그렇구나. 거잖아요. 따져볼 그렇기 게 때문에 없이. 경찰들을 로펌에서 전경예우라고 해서 데려가는 관행들이 엄청 많은 거죠. 불송치를 상품이 된 거예요. 불송치가. 수사 단계에서 끝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우리도 이렇게 다루긴 하지만 이게 그 고인의 명복은 또 비는 거고 이걸 막 정치적으로 막 너무 풀어내 버리면 이게 좀 이제 고인에 대한 또는 뭐 실종자들에 대한 좀 뭐랄까 우리가 조금 죄짓는 느낌. 그래서 그 유족들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만 메시지 좀 보내지 말아달라. 그렇지. 본인들에게 일단 실종자 찾고 이제 뭐 장래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은 근데 들고. 사건에서 뭔가 드러난 시스템적 결함이 있다면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법제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지 않기 이번에는 위해서. 저희가 경찰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점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나쁜 조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13만 조직에서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만 전권 송치하지 말고 그냥 전권 송치를 부활하는 게 제가 뭐 봤을 때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근데 검찰도 한번 누가 단속 좀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없어집니다. 아니 이제 검찰도 최근에도 지금 충주 그 국민의힘 시의원 그거 뭐 이게 통신영장 그것도 막 시간 다 끌어가지고 결국엔 근데 그 지역위원장이 또 그 사람의 또 상관이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게 검찰도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암장이 너무 있어요. 시한을 제대로 그 특정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그 암장했던 부모경장 있잖아요. 네. 부모경장이 체포적분심이 인용이 됐거든요.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체포적분심이 인용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죠. 아 이거는 불법 체포한 거? 체포 이거는 자체가 스스로들이 긴급 체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또 거예요. 무기감을 왜냐하면 보여주죠. 어디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아. 그 사안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고 제주지법에서 풀어줬거든요. 근데 긴급 체포를 제주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에서 했다고 봤는데 이게 검찰이었으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체포영장 받아갖고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긴급 체포를 왜 합니까? 좀 뭔가 조금 불협화음이 있고 좀 성급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또 얘기 한번 또 들어봐야죠. 우리 이게 오늘 거의 도둑 복장으로 왔습니다. 도둑이요? 왜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늘 경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복장 좋은 감기 때문에 제가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제 욕을 좀 했습니다. 그랬어요? 지각을 개혁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또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개혁이 필요해. 개혁이 필요해. 죄송합니다. 전 진짜 사고 나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당일 이긴 때문에. 씨 같은 경우, 이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실종되면은 가출인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위치 추적도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실종되시면 제가 목숨 걸고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적 의미를 또 부여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뭐 시작되는데 인사부터 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이기인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네. 경찰청장이 2024년 12월부터 공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 현장에 대한 문제와 경찰청장의 공석이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이런 어떤 수사의 방향성을 큰 물줄기를 정하는 경찰청장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권에서 조금 반성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또 보니까 제주도의 수사국장까지 공석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이런 현장의 문제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장윤기 사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마 경감일 거예요. 이번 사건도 경장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로 치자면 뭐 중사나 대위급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큰 이렇게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사건이 암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뭔가 이번에 뭐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경찰 검찰 개혁과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안 돼 있지만 국민들이 불안한 건 그거죠. 아니 저렇게 경장이 큰 권한을 가지고 사건을 암장하는데 앞으로 검찰이 완전히 없어지면 얼마나 더 많은 사건들이 묻히게 될까라는 걱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야 사건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우리랑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분들이 이제 어찌됐건 경찰이니까 우리가 뭐 검사님들 뭐 몇 번 보겠습니까? 그렇죠. 살면서 경찰을 더 많이 보고 순찰도 많이 돌고 저희랑 스킨십이 많으니까 아마 그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피부로 많이 느껴지니까. 자, 웬일입니까? 첫 번째 주제 슈퍼챗이 많이들 당도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네, 블랙 스미스님께서 여의도 넘어 회원 1개월이시고요. 여의도 넘어 멤버십 선물 한 개를 또 보내주셨고요. 태양이 녹슬 때까지님께서 정상인 당은 개혁신당뿐이네요. 늘 응원합니다라고 이제 응원의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이포님께서 경찰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이게 진짜 맞나요? 서로 견제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신로사님께서는 지금 본인들의 경솔한 보안수사권 폐지 폐해는 인정 안 하고 경찰 개혁을 또 얘기합니다. 본인들 판으로 바꿔서 다 자기들 사람들로 만들려는 그림이 있죠. 이게 독재 아닌가요? 네, 그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최은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총리님께서 발언하셨지 아직까지 보안 수사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던데 총리 놀리면 지금 대책이 없다는 거네요. 이렇게 또 따끔하게 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김지현님께서는 그냥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희님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파이팅 좀 하세요. 캐나다 달러로 오늘도 김도영 기자님 때문에 좋아요 누릅니다. 김도영 화이팅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패션이 또 멋있어. 네, 또 은하님께서 이동학 대변님. 검찰도 문제고 경찰도 문제죠. 그럼 둘 다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왜 검찰만 또 없애나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반론하고 싶으면 아니 반론하고 싶지 않아요. 10번째 쏘세요. 10번째 쏘세요. 이거 자꾸 길어져갖고 네. 근데 경찰이 진짜 무서운 조직이에요. 무섭죠. 검찰도 무서운 조직은 맞는데 원래 예전에 그 친일 경찰부터 그 논란 때문에 독재 시대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키웠던 건데 그때는 또 검찰이 또 이렇게 엉망이니까 다시 또 경찰로 가는데 이게 이제 두려운 일이야 진짜. 그렇구나. 네. 그럼 아니, 옛날 검찰이 아니더라도 뭔가 제3의 수사기관이든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냥 검찰 없애고 땡이야 그냥 정치권. 이제 뭐든 그게 문제인 거죠. 경찰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거 진짜 너무 큰 문제야. 아마 어떡하려고 국민들이 그래, 봤을 때 이거. 경찰 검찰 개혁하는 거 필요성 느끼겠지만 네. 그래서 국회 개혁은 언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쩌면 거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선거법 빨리 개정하자니까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해 그거 선거법 개정해야. 자 그만 알았어요. 아니야. 이제 그만. 자